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연내에 국정원법 개정,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그런 법률안을 지금 제시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국정원의 개혁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원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 정치 개입 불가. 이건 사실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댓글을 이용하는 그런 그 국정원 자금으로 이렇게 했는 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려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예 수사권을, 더더구나 대공 수사권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비유가 어쩔지 몰라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아분곡이고, 그 다음에 소뿔 잡으려다가 소 죽이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교각사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정원에 지난 56년에 중앙정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56년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중앙정보부서부터 국가정보원까지 이르기까지 좀 어두운 역사가 있긴 합니다. 간첩 조작을 한 사건도 있고, 민주화 학생운동 민주화 인사들을 갖다가 모진 고문을 해서 굴비 엮듯이 엮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사실 해소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지금 국정원에 댓글 운영한 개입을 한 이런 정치 개입이 나오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간첩 잡는 기본적인 역할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다른 나라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의 자국에 와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우리 스파이를 적성국가에 파견해서, 저 이스라엘은 저 국가의 국방부 차관까지 될 뻔하다가 결국에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정말 음지에서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스파이 생산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요, 정보를 수집해야죠. 예? 아니, 정보를 수집 안 하면 어떻게 갑자기 수사를 합니까? 누구 전화 한 통 받고 가서 간첩 잡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료에 의하면은요, 동독하고 서독이 지금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통일을 했는데,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 파견되어 있는 동독의 간첩들이 서독 당국에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추산을 한 모양이에요. 서독에서 우리 여기 서독에 지금 와 있는 간첩이 한 4,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했는 모양이에요. 통일되고 보니까요, 3만 명이 돼요. 3만 명. 지금 우리나라는 황장엽 선생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의 고정간첩이 5,000명은 있다고. 근데 그걸 아예 없앤다? 자, 국정원에서 없애면은, 자, 다른 기관에서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예? 다른 기관에서 확실한 그 얼터너티브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기관의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데서 간첩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 정보를 잡는. 그럼 그걸 또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대공 간첩, 그 다음에 우리가 파견하는 간첩, 우리나라 스파이, 저 적성국가나 또 다른 데 가서 활동해야 될 이걸 우리가 육성하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고유의 역할로 놔둬야 된다. 그거하고 국내 정치 개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생각 좀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이걸 없애겠다는 분들의 사상이 의심스러울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12월 1일자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정원의 적폐청산 TF팀의 5명 중에 1명꼴로 편향 인사, 그게 자편향 인사라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십시오. 한국 적폐청산 TF 5명꼴 중 자편향 인사 1명. 그 밑에는 이적단체 출신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예? 정말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아예 폐지해버리자. 정보 수입도 못하게 하자. 이랬다 하면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건 국정교과서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편향되고 위험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친박도 아니고 극보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지식인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올자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수사권이 없으면은 정보 수집이 어렵고, 또 정보 수집으로는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국정원 차장급을 지낸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조선일보는 12월 1일자 일면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국정원 차장 등 대공 전문가들의 경고 해서 보십시오. 자, 수사권이 없으면 정보를 수집하기가 힘들고, 정보가 없으면 아예 수사가 안 되고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신문들 다 보셨습니까? 무슨 또 보수 신문이니까 그런다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입니다. 이분들 얘기가 간첩 수사는요, 정보하고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통상 3, 4년, 길게는 간첩 1명 잡는데 10년도 걸린답니다. 간첩 한 구조를 잡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3년에서 10년 동안, 길게는 10년까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정보 수집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사하고 병행하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56년간 만들어진 간첩 잡는 시스템을 6.25 이후에 최고의 남북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 지금에 굳이 이걸 이렇게 허물어 버릴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가 국정원이 MB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에서 좀 잘못한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 도려내는 거하고 56년간 적성국가의 간첩을 잡는 시스템을 딱 구축됐는데 이걸 아예 폐기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예? 조선일보의 제가 뭐 조선일보 뭐 이탁사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기회 있으면은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이런 좋은 신문들에 대해 공정한 신문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려고요. 제가 하나 좀 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9년을 추적해서 1심의 조직원 포섭에 이석기 건거. 예? 자, 보십시오.
이석기를 검거하는데 1심의 정보를 수집해서 1심 회원을 9년간 구워 삶아서 포섭해가지고 이석기를 검거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석기를 또 12월 달에 특별 사면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깐슈 간첩, 그 다음에 간첩 김동식,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국정원 개혁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예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일부 찬성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되기 쉽지 않으리라고 보긴 하지만은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이 마치 완장 두르고 하듯이, 이건 동아일보 그 같은 날 오면에 보면요, 정치권에서도 국회를 우롱한 거냐, 예? 대공수사권 폐지에 관한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했다. 예? 덜컥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그런 사람들만 나라 걱정하느냐. 보수 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치권을 우롱하는 거냐. 니들만 애국자냐, 이런 식이죠. 애국하려면 똑바로 하자. 좀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정말 그 어두운 역사를 철저히 덜어내고, 오히려 과학기술 정보, 해외에 나가 있는 과학기술 정보도 우리가 다 수집해서 과학기술 발전,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 능력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적성국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북한의 간첩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심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